부상과 퇴장으로 주축 선수 다수를 잃은 토트넘이 들고 나올 새로운 라인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11일 울버햄턴과의 원정길에 올라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겠다는 의지의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리그 첫 패배와 함께 선두 자리에서 내려온 토트넘이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승점에 실패하면 슬럼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토트넘에서 주전이 가능하지 않은 선수를 살펴보면 지난 첼시전에서 퇴장을 당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울버햄튼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반더벤과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교체돼 나흘 만에 출전을 강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발 자원 4명이 못 뛰게 되는 가운데 히샬리송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핵심 자원 5명이 빠지게 됐습니다. 잘 나가던 토트넘이 단 한 경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진의 붕괴일 텐데요. 반더벤, 로메로, 우도기가 빠지면서 새 얼굴로 이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전 센터백 조합이 모두 못 뛰는 만큼 에릭 다이어가 경험을 앞세워 후방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주전 센터백이었던 다이어는 올 시즌 벤치로 밀렸으나 첼시전에 교체로 들어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것처럼 다이어에게도 한번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다이어를 직접 불러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마도 산책하듯 뛰면서 쉽게 상대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압박으로 볼경합을 하라고 말이죠. 엔제볼이 워낙 한 그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이제 문제는 다이어의 파트너일 텐데요. 유망주 애슐리 필립스를 콜업해 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조금 더 베테랑을 선호한다면 오른쪽 풀백인 에메르송 로얄을 센터백으로 바꿔 뛰게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3선에는 주전 조합인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가 평소처럼 가동됩니다. 메디슨이 빠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지오바니 로셀소가 대체할 전망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벤탄쿠르에게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지만 로셀소에게 잠재력이 있고 더 익숙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최전방은 손흥민을 비롯해 좌우의 브레넌 존슨과 대한 클루셉스키가 골망을 흔들 예정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용병술과 팀을 이끄는 힘이 강하기에 변칙 조합이라도 기대를 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메디슨과 반더벤의 부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메디슨은 9일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스퍼스웹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메디슨을 발탁했다. 이는 부상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을 최전방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의 날렵한 돌파와 패스 센스가 엔제볼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기에 속히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슨이 무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셰어 기자는 토트넘이 그를 울버햄튼전에 복귀시키길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그가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A매치 주간부터 2주 정도 쉬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스퍼스웹 역시 슬프지만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메디슨이 울버햄튼전에 출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의 장기적인 결과는 팀에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며 그에게 휴식을 주고 로셀소가 투입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후 메디슨은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더벤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나갔었는데요. 텔레그래프 등 복수의 매체는 반더벤이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완전 파열에 해당했다면 수술이 필수적인데 반더벤은 그보다 위험도가 낮은 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빠른 복귀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햄스트링 부위 자체가 짧은 시간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더 이상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시즌 12라운드는 특히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로 펼쳐질 것이기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에서는 주전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손흥민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도 EPL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손흥민은 단연 선두에 있었는데요.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는 9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일꾼은 누구인가라며 스프린트, 압박, 스피드, 활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팀 동료 대안 클루셉스키, 앤서니 고든, 브라이언 은베모,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압둘라의 두쿠레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성실한 플레이어로 손꼽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동거리, 전력 질주, 스피드, 압박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이들이 프리미어리그의 일꾼입니다. 스프린트 1위, 스피드 5위, 압박 9위에 오른 고든이 가장 폭발적이고 만능 주자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893분 동안 스프린트 264회를 실시하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 팀 내 1위에 올랐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리그 3위, 토트넘 2위였습니다.
토트넘은 스프린트 팀 순위에서 1위였는데요. 손흥민은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실시한 팀 내에서 또 1위를 한 셈입니다. 더욱 눈에 띄는 지표는 파이널 서드에서 압박입니다. 이는 포스텍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수들은 전방 압박을 통해 볼을 점유하고 공격 시 풀백들까지 가담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파이널 서드에서 236회라는 압도적인 압박을 가해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진두지휘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혹사 당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이 강하고 내년 1월부터 아시안컵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토트넘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제2의 손흥민 발굴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영국 매체 커트오프사이드는 8일 토트넘은 오는 2024년에 이반 토니를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니는 준수한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와 경합에서 밀리지 않고 특히 제공권 싸움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머리만 위협적인 것은 아니고 발도 빨라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습니다. 게다가 결정력도 뛰어나 지난 시즌 20골로 엘링 홀란드, 헤인에 이어 득점 3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불법 베팅 혐의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는데요. 손흥민이 자리를 비우는 시점과 맞아떨어지기에 토트넘이 토니 영입을 목표로 세운 듯 보입니다. 관건은 이 종류인데요.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아스널, 첼시 등이 토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니 영입은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브렌트포드는 토니의 몸값으로 7천만 파운드, 약 1127억 원을 책정했다. 높은 금액으로 인해 거래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름 이적이 모든 당사자에게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토트넘은 세리에 A의 공격수 영입을 위해 이미 스카우트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 출신 공격수 구드문드손인데요. 주로 왼쪽 윙어로 활약해온 그는 우측과 세컨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크로스로 공을 문전 앞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좋고 측면에서의 드리블 실력과 문전 앞에서의 센스가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팀토크는 토트넘은 구드문드손을 관찰하기 위해 한 번 이상 스카우트를 파견했다. 선수는 아직 이적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외에 확실한 득점원이 부족해 왼쪽 윙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근 팀의 공격수 2명이 가장 많은 몸값 상승을 이룬 선수고 이름을 올려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바로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그 주인공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이적 당시보다 4,340만 파운드로 올라 67%의 몸값 상승률을, 메디슨은 6,070만 파운드로 뛰어 51%의 몸값 상승률을 보이며 각각 3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토트넘이 우승 레이스에서 적절한 영입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손흥민과 황희찬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